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새누리당에도 내생남이 탄생하는 건가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그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때문이다. 대한민국 진보 정치가 유승민의 보수와 제대로 한판 경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 김 대표, 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이 핫한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말씀씩. 오늘 오후에 뉴스가 계속 유승민의 눈물과 비장하고 이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씁쓸하죠, 사실은. 네. 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세력이 그 세력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까지 이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략을 잘못 짜고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전략을 잘못 짜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예, 네. 박근혜 정부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지 자기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는지를 유승민이 굉장히 영리하게 잘 보여줬다는 면에서 이게 만약 새정치에서 유승민에게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강 작가는 어떠셨어요? 오늘 청와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에서 벌어진 임무로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불을 질러놓고 강 밖에서 구경을 하고 계시는 이 방화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정말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를 버리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모두 다 했구나. 일치단결해서. 그래서 총선 승리의 열망이 느껴지는, 그래서 약간의 소름이 살짝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유체이탈 화법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 각하는 역시 세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번에도 입증했던 저는 하나의 이번 사건이 사태를 아니었을까.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단문은 괜찮아. 장문이 안 돼. 네. 그래도 이 싸움의 승자는 유승민이죠. 그럼요. 네. 예. 질질 끌려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결국 끝까지 구현했잖아요. 네. 패자는 김무성이 아닐까요? 글쎄요. 자, 두고 보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라스 35번째 우리가 준비한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잔혹사를 파헤치는 만화가 출간됐습니다. 만화 노무현. 그의 마지막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이러고 보니 여자가 4명이 모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죠. 당당하고 과감하게 세상 편견의 도전장을 내민 멋진 여성입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면서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이십니다. 김지양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좋네요. 4명이 오늘. 3명도 든든했는데 4명이니까 더 좋네. 아니, 우리 많은 방송을 통해서 좀 접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네네. 우리 김지양 편집장님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히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낯선 직업.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한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떤 직업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은 일반 모델이랑은 별반 다른 바 없는 일들을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런웨이 모델로 데뷔를 했고, 이제 화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기가 좀 수월치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모델이라는 직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마르고 이래야 이제 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보통 말라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과연 모델로 살을 빼면 그러면 활동할 수 있을까? 근데 네. 경쟁력이 없겠더라고요. 키가 안 될 것 같아, 또. 네, 키가 또 작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죠. 개인 인공위성 발상하신 송호준 씨가 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됐고. 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외국 나가서 되게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소비자가 원해서 소비자에 의한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들 각자가 이제 원하는 니즈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보자 해서 네,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 잡지의 이제 제목 네네. 그이 66100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그 여자 66 사이즈, 남자 100 사이즈 이상을 사실은 플러스 원래 사이즈라고. 네, 타겟을 했어요. 근데 왜 66이냐? 66은 보통이다. 그렇죠. 동감합니다. 66은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66 사이즈 옷이랑 지금 66 사이즈 옷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항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나 100 사이즈고 뚱뚱하지 않다. 근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편집 스토어 같은데 네. 편집샵에 가면 그 100 사이즈 옷을 안 만드는 데가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90, 95, 헐. 스몰 미디엄 혹은 이렇게만 만드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근데 키들은 엄청 커져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 키들이 커졌다고 하는 것도 좀 일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또 다들 평균 키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보니. 근데 이제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 숫자를 뛰어넘는 각자의 그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아니, 의미를 담고 제가 사실은 이 잡지의 제목 네. 6600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왜 여자들은 옷 사이즈를 44566으로 표기를 하고 남자는 왜 95, 100, 105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나. 네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79년도에 만들어진 표준치. 그러니까 이제 55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평균의 수치다. 그러니까 키가 그 당시에 여성 평균 키가 155. 그다음에 가슴 둘레가 85.6. 네네. 이렇게 해서 끝에 5 두 개를 따가지고 5가 평균 수치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이제까지 계속 쓰고 있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치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5 이상인 자와 아닌 자. 예, 그렇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도 봐도 사이즈가 한 66 정도 되는 분한테 66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쌍심지를 켜고 5 반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에 66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5 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 반은 또 뭐야? 절대로 66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5 주변에서 일단 키가 169.5인 거랑 비슷한 170이냐 169.5냐.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잡지가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네, 창간한 지 되었죠? 1년이 됐어요, 벌써. 예. 주로 이 잡지 안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건지 좀 내용들을. 뭐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사실 제가 잡지 만들었을 때는 플러스 사이즈들에 관한 어떤 팁이라든지 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다뤘었어요. 뭐 해외발 뉴스라든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로 약간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을 많이 요즘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소외되는 소수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웹사이트도 네.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안티 세력들이 네. 그 김지향 편집장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수준에서부터 그렇죠. 조금 뭐 수준이 좀 네네네.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격적인 발언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뭐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꼽으라면 역시 무릎 임신이죠. 네. 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셔도 무릎 임신이 뭔지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제가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조금 뜬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그 댓글에 이제 무릎 임신을 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새벽에 보통 한 3, 4시 정도까지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렸더니 속상하라고 쓴 글인데. 네, 근데 너무 웃긴 재밌어서 거예요. 잠이 안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야, 악플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해서 그거를 악플을 달고 그리고 제 무릎을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그러면 그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 무릎 네. 임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연을 이제 네. 하게 된 그 동영상이 메인에 걸렸는데 거기에 제 무릎 그 앵글이 마침 네. 딱 무릎까지만 나오는 앵글이었던 네. 거예요. 그걸 한 15분 정도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제 무릎이 계속 그 이게 살이 좀 있는 무릎이 계속 거슬렸나 보죠,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댓글에다가 무릎 임신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그걸 캡처를 해서 이제 SNS에 올렸더니 그거를 또 기자분들이 김지향 무릎 임신의 현명히 대처 네. 뭐 이렇게 또 악플에 대처하는 악플에 그녀의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 만우절에 기사를 냈죠. 김지향 무릎 임신 그 사실로 밝혀져 건강한 쌍둥이 출산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사도 좀 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아니 그런 강인한 대처법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고 나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런 소리를 전혀 못해요. 그렇죠. 네. 저도 그거 많이 당해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멘탈이 쿠쿠다스라서 되게 그런 거 보면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왜 탑스타들은 거의 월드스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그 의견들 모두 존중하는데 그런 의미로 악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걸 내가 그 상처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엔 쿠쿠다스를 얼려야겠네요. 냉동실에 좀.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 바깥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극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발언들을 쏟아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별로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렛민의 최근에 어떤 이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뭐 미모도 괜찮고 날씬하고 그랬었는데 결혼과 이제 임신과 네. 출산이 과정을 개그우먼 거치면서 출신. 굉장히 이제 살이 쪘는데 이분이 이제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는 이제 그 과정이 나왔는데 그 내용보다 댓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지가 좋아서 애 낳아놓고 자기 관리 실패한 걸 왜 애 탓을 하냐고. 저게 바로 극혐이다. 저는 자기 관리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지가 좋아서 애 낳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거기에 좋아요로 누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운다고 엄마의 멘탈이 저 따위냐 이런 그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여성이 아까 얘기했던 옷 사이즈를 벗어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다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굉장히 게으른 여자들 이렇게로 이제 예, 취한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아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는.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몸에 대해서 뭐 뱃살 봐, 뭐 혹은 뭐 등에 살이 너무 쪘어, 뭐 팔뚝 그 몸에도 그리고 저는요, 제가 이제 아침에 슈퍼를 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집 골목에 그 딱 문구가 써 있는 게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 몸으로 평생 살 테냐라는 헬스클럽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난가? 네. 사실 이제 렛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렛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여성단체들의 지금 서명운동이 굉장히 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프로그램 다 보셨죠? 네네. 예,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대표. 아니 렛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네. 얘기하는데 그 옹호하는 그 입장과 제작진의 입장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더 문제인 시각인 거죠. 왜냐하면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너무나도 만연되는 순간 내가 정상인 사람도 내가 뭔가 좀 더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또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무슨 문제를 겪는 게 외모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턱 관절이 좀 잘 안 맞아서 굉장히 두통을 느낀다거나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네. 지경에 이르는 거다. 이거는 정말 그냥 치료인 치료죠. 거잖아요. 그건 뭐 아픈 거고 그건 정말 몸이 불편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나머지의 그 성형까지 다 용납되어 버리는 분위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극단적으로 적으로 몸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거기에 이제 패널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 의느님의 손길이 머문 곳에 대한 찬양과 어머님 날 낳으시고 의느님 날 만드시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사진과 병원명이 이제 리스트를 쫙 떠돌아서 이제 인터넷을 휩쓰고 다니는 거죠. 저는 무서웠어요. 얼마나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죠? 저희 잡지에서도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성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게, 그것만이 뭔가 그 모범 답안인 것처럼,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메이크오버 선정 기준은 어떤 거냐면, 자존감을 혼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저희 그 선정 기준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외모를 바꾼다거나 예를 들면 뭐 메이크업을 받는다든지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뭔가 우울하거나 그럴 때 쇼핑하고 네. 오늘 머리하고 우리 강 작가처럼 이렇게 빨간 옷을 네, 입고 나타난다든가. 빨간 네, 립스틱 그쵸. 이런 거 좋아. 네, 뭔가 그런 변화들을 시도하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성형을 해서 얼굴을 바꾼다고 하면 그 성형이 안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유행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때는 이 얼굴이 딱 유행인데 이게 유행이 지나면 그때 유행하는 얼굴을 좀 더 바꾸고 싶어지는 그 심리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 우리 렛민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 바뀐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얼굴을 갖잖아요. 그쵸. 비슷한 몸매와. 의란성 쌍둥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는 개성을 가진다는 건데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자존감을 회복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답인데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렛민을 몇 편을 봤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20살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이제 둘이 힘들게 이제 살고 있는데 아이 낳고 이제 살이 막 이제 찐 거지. 근데 이 남편이 그때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여자친구를 불러들여서 외도를 그 앞에 사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더 이상 막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어서 렛민이에 신청을 했고 이제 싹 몸을 바꾸는데 정말 이 여성의 불행이라는 것이 그 뚱뚱해진 외모 때문이야? 아니면 정말 욕 나오려고 그래. 나쁜 남편 만난 저런 나쁜 놈 건데. 때문인가? 우리 라고 삐 처리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쏟아볼까요? 나 정말 갑자기 또 욕 나오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잊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뻐진 몸이 되면 남편의 사랑을 그 나쁜 놈의 사랑을 다시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외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내 탓이 아닌 거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그렇죠. 건데 어느샌가 그게 다 자기 문제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버린 뭐 거잖아요.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굉장히 극대화되게 미디어에서 그걸 또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 얼굴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릴 때는 페이스오프 하고 싶었어요. 편집장님 실제로 보면 많은 얘기 중 하나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예쁘다 막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던데 저도 그 얘기 드리고 네. 싶었어요. 예쁘세요, 되게. 근데 그 반응을 알고 들으면 있지. 어떠세요? 제가 많이 듣는 생각보다가 앞에 붙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날씬하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예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정말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이게 생각보다 날씬하다는 게 사실 제 몸무게가 공공재처럼 오픈되어 있어서 제 몸무게가 한 70kg 나가는데요.
제 몸무게 70kg로 다들 얘기 안 하면 모르세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숫자에 사람들이 너무 매여 있는 거죠. 70kg면 굉장히 뚱뚱할 거다. 네, 뭐. 근데 이렇게 마감하고 갑자기 나도 까고 싶네. 저는 안 깔 겁니다. 아니 마감하고 이러다가 막 살이 쪽쪽 빠지시면 그러게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다시 70kg를 원상회복시켜 공공 우리의 소중한 공공재니까요 이런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어쨌든 대부분 365일 다이어트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살찌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저도 사실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하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찌면 먹었다. 조금 빠지면 오늘은 맥주 마셔야겠다 이런 날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몸무게라는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어서 이렇게 뭐랄까 그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어떤 요구되는 사이즈, 뭐 키, 몸무게 이런 거에서 저도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고백하자면. 사실은 어떤 한순간에 되게 급격히 살이 많이 쪘던 때가 있어요. 한 10kg 정도가 이제 살이 쪘는데 요즘은 그나마 이렇게 그 뭐라고 해 나이가 든 중년층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들이 좀 나와서 그렇죠. 큰 사이즈 미시 사이즈 옷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는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가면 정말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요즘은 그래도 또 크롭 사이즈만 또 전문적으로 파는 맞아요. 데도 있고 있죠.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발도 제가 255예요. 255 구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오.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살을 뺐다니까.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근데 옷을 주로 어디서 사 입으세요? 저는 근데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갔는데 스몰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미디엄 사이즈도 오. 크고. 근데 이제 그 SPA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 기준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좀 큰 사이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거 아니면 이제 구매 대행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 입기도 하고 요즘은 하다 안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만드는 얘기 좀 해주시면 진짜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의류 브랜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20, 30대 여성이 입기엔 너무 맞아요. 막 올드하지. 나이가 디자인 있거나. 좀. 네. 근데 분명히 필요하고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안 만들까 저걸. 그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잘 맞는 정장 한 벌이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베이직한 의류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66100에서 PB 상품처럼 네, 브랜드 런칭을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하나 가서 네. 매일매일 클릭할 해입어야 겁니다. 되겠다. 새로 고침 신상 5% 할인 뭐 이런 거.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한때는 구두를 255 내 집에 신발이 그래서 많아요. 일단 255면 다 사 모으는 거야. 무조건 사 모으는 거야. 언제 이 신발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255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표준에서 벗어나면 몸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 벗어나면 정말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이라는 주제하고도 이렇게 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참 문제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형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나라 성형이 일제시대부터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미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얼굴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러다가 이게 97년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이후부터 우리나라 성형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한 과정이었는데 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간의 몸을 좀 이렇게 가학적으로 만들면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의 역사에서 흔히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파라오의 뭐 두상도 그렇고 전족도 그렇고 저는 조선시대 가채도 목이 부러질 정도로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아름다워지기 위한 욕망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난다. 우리 각하께서 장기 여행을 다니실 때 절대 머리를 차 뒤에 대지를 않는다잖아요. 뒤가 죽을까봐. 저도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셀프 뻥 세우시잖아요. 그분은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산업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산업의 영역으로 키우면서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고 미의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고 자 돈을 써 그리고
이렇게 예뻐지기 위해서 얼굴에 칼 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지방도 쭉쭉쭉 빨아들이고 막 턱도 이렇게 예, 다 다 안으로 뼈를 그냥 골격을 새로 하잖아요. 해체 재조립. 어떻게 무서워. 근데 일단 이게 의료 산업 자체가 너무 커졌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성형 수술 1위인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 시장의 4분의 1. 네. 근데 성형외과 의사 수가 일단 제 국민 10만 명당 가장 많은 나라인 거예요. 저희가 4.2명인데 2위가 브라질이에요. 근데 거기는 2.7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실장님과 간호사까지 하면 이 산업 자체가 만약에 줄어드는 것 자체도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성형외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그 미용실이나 뭐 업체에서 하던 미용과 성형의 역할을 의료업계가 이제 네, 뺏어오기 위한 자기 흡수하죠. 예, 그게 엄청나게 이게 또 이 비급여 산업을 항목이기 키웠죠.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성형도 같이 하는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치료를 목적으로.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실장님이 와서 자 당신은 이제 이러이러한 수술을 받을 거고 비용은 얼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상담실장이 너무 미인인 거예요. 거기 일단 한번 전시 모델로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병원은 얼굴로 하는 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미인이 쫙 몸을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와서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분이 그거 설명해 네, 주시는 맞아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게 압구정에 있는 그런 성형도 같이 하는 병원이었는데 강남에 그런 성형 미인들을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은 아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의 상담 실장이 되려면요, 그 선생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 그쵸. 그래서 그분들은 다 그 조건으로 입사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받아야만 채용이 된다. 받아야만 채용이 된다기보다는 이미 착장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본판이 좀 좋으신데다 손길이 한 번 더 거치시면 완벽해지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 물어주는 일을 하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니까요. 그치?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랄까 성형 미인들이 주변에도 있죠. 근데 그 성형 미인의 문제점은 뭐냐면 누구처럼 되고 싶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 사람처럼 계속 유지시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만족이 안 되는 그렇죠. 건가요? 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그 성형 시장이 97년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됐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7월 1일 날이었잖아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성형이 취업 기업이 실종 세트. 선호하는 얼굴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취직 잘 되는 얼굴 성형. 취업 실종 세트 중에 성형이 하나로 자리 잡는 시대. 우리는 이런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블로그 내용이 게시가 됐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97년 IMF 이후에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들이 수없는 자기 스펙 경쟁들의 하나로 결국 또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또 자리 잡게 됐고 그것이 또 성형 시장을 파고드는 이런 결과를 불렀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력서에서 사진 부착과 몸무게와 키를 적으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군데 이력서를 쓸 때마다 충격적이었어요. 키, 몸무게 알아서 뭐하게 나랑 사귈 것도 아니잖아. 아니 한때는 그런 것까지 있었다니까요. 그 여상 같은 데는 키 몇 센치 이상, 몸무게 몇 킬로그램 이하만 뭐 추천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가기도 하고 저기 그랬었으니까. 고용 그 안내문에 있었죠. 조건에. 예.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같은 직업들도 사실은 안전을 담당하는 직업인데 스튜어디스 몸무게 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뭔 상관인 거죠? 근데 해외 가니까 뚱뚱하신 할머니들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희 가끔 연락 오는 분들 중에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거든요. 피팅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몸이면
아예 그 패션 업계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그 모델로서 그 가봉을 할 때 네. 본인이 모델로,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면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델로 서 있거나 원단 심부름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모델 사이즈가 아니면 애초에 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죠. 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해명서를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해명서에 보니까 이제 성형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제가 블로그 글을 읽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인상이 좋은 얘 두 개가 사진인데 사진 제공이 뭐뭐뭐 성형외과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게 취업 7종 세트잖아요. 네. 9종 세트에 들어가요. 성형은. 네, 7종이 아니에요. 네. 7종은 공모전 입상과 인턴 경력까지고요. 9종이 가면 사회봉사와 성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종 세트와 7종 세트인 건 좀 더 필수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렛미인도 약간 비슷하죠. 꼭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 뭐 이게 자격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런 말 자체도 렛미인이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아니 렛미인 폐지 서명 운동이 막 들끓고 이러니까 렛미인 PD가 그 해명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다가 완전 내가 빵 터졌는데 기사가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국 여성 민우회 등이 제기한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채찍 삼아 한국의 사회적 그 책임감을 느끼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옆에 딱 무슨 광고가 떴냐면 환자 중심 땡땡 성형외과 이게 광고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게 뭐 먼 나라 얘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성형이라는 책을 쓴 그 테이언 박사 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외모 때문에 진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이게 그 정부 산하에 있는 임상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상으로 뭐 또는 이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너무 정상적 활동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심사를 통과하면 성형을 국가에서 해줘요. 무료로.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 배려 차원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성형외과가 해주고 다 스폰을 받는 형태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래미는. 실제 그 일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씹을 수 없는 그 구강 구조를 가졌던 그 프로그램도 봤는데 그런 고통을 겪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형 치료를 받아서 재활을 할 기회라는 것은 0.00001%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비싼 성형 수술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렛민을 통해서 자 이렇게 아름답게 고칠 수 있는 병원은 어디고 어떤 의사고 이것의 전체적인 견적은 얼마입니다. 이걸 광고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 것이잖아요. 렛민 폐지 서명 운동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JTBC는 또 화이트 스완이라는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제목 이제는 죽인다 화이트 스완. 얼굴뿐이 아니라 이제 몸 더 바디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에게 이렇게 기자들이 항상 좋아하는 표지 아찔한 초콜릿 볶음과 시스루 몸을 만들기 위한 몸을 소비하고 까지 발전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다이어트 꿀팁,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무슨 이렇게 식이요법 같은 게 상품들 같이 껴파는 것까지 발전. 그러니까 이게 성형이 성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형 주변의 어떤 상품들, 산업들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렛미인에서 이제 가장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렛미인 채널이 CJ 그룹 계열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CJ에서 만드는 온갖 그 다이어트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그 PPL 광고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방송이 하나의 상업 광고화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그 동네에 제일 많은 게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가 광고하는 허벌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네, 5,000원 주면 뭐 이렇게 찜질 같은 반신욕 해준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영장에 갔다 오다가 그분이 이렇게 광고지를 저한테 나눠주면서 제 팔뚝을 딱 잡더니 이렇게 주무르면서 이게 다 빠져야 되는 거야. 근육으로 바뀌어. 막 길거리에서 저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아니 이런 말라깽이한테도 그걸 더 빼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팔뚝이 다 근육으로 바뀌어. 말하면서. 그 김지향 편집장님이 나오신 세바시에서 저는 네네. 굉장히 좋았던 말이 살을 빼서 예뻐지는 건 불가능하다. 네. 예, 살과 예쁜 건 상관이 없다. 네, 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뺀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머릿속에 그 지인 중에
날씬한 모든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살을 빼기만 하면 예뻐지나? 그럼 살을 빼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보통 그 성형을 해요.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성형도 하고 뭐 그다음에 예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화장도 화장품도 더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왜 요즘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거의 연장선이 아닌가. 네. 저는 그 아까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형으로 인해서 더 많이 고통받는 사회가 된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비중이 부가가치는 낮은데 서비스 산업 고용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럼 여기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외모 경쟁을 하기 쉬운 산업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피고용자들이 이제 대부분 성형이나 이런 걸 다 자기 비용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강요된 비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도 되게 많은 연구들이 비만은 철저히 계급적 질병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그 계급적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이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의 경쟁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의 기준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계급적 문제하고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서 귀족들의 창백한 피부가 동경의 대상이어서 블루블러드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추앙이고 왜 중국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손톱을 길게 기르는 거는 사람을 부리는 존재에 있는 그렇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추앙하는 모델이나 미의 기준이라는 게 계급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형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여유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리하면서 뭐 피트니스 개인 PT 받아가면서 몸매 가꾸고 얼굴 좀 고치면서 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성형외과들이 다 강남에 있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왜 굳이 이렇게 먼 데서 한 곳에다가. 강남에 근데 웨딩샵도 다 청담동에 네.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웨딩 드레스나 서비스가 이른바 이대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이대 상권 완전 이대는 점점 망했잖아요. 죽었잖아. 거기가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끝냈죠. 청담동 드레스를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자기과시거든. 그 정도는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메이크업도 거거든. 청담 미용실에서 받고 아이고야.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모델이 단지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는 것만으로 모델이라고는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미를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야 하는 몸인 거잖아요. 관리나 이런 것들 따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운동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아까 진짜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랄까 그 자기가 그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산업화된 기준상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모델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 되게 그 능동적이지 못한 직업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모델로 고용해야만 그렇죠. 사실 모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사이즈건 그냥 일반 패션 산업이건 그 광고주가 원하는 상태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모델을 시작했을 때는 상업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플러스 사이즈도 약간 그 리얼 정말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조금 더 동글동글한 몸매이냐 아니면 그 슈퍼모델처럼 큰 키에 가슴과 엉덩이만 크고 그 아워글래스라 그러죠. 네. 모래시계형의 몸매냐에 네.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상업지에 등장할 법한 모델의 몸매를 조금 지향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몸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식이요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계속 다이어트 중이죠. 네. 뭐 특별히 이렇게 식단 관리 같은 걸 하시는 안 먹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지키는 원칙이 있다면 그 극심하게 배고프기 전에 먹는다. 네. 그리고 뭐 저한테 가지는 특별한 어떤 그런 편견이 있다면 운동하지 않는다. 혹은 뭐 그냥 그 가만히
그러니까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서 그러니까 너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뚱뚱해도 예쁘잖아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욕을 하려면 어떤 걸 가지고도 욕을 할 수 있어요. 까고자 한다면 못 네, 갈 것이 얼마든지. 없는 이런 너는 말랐는데 왜 이렇게 안 이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도대체 뚱뚱한데 이쁘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엄청나게 몸무게 관리를 그럼요. 하잖아요. 배 나온 남자들은 옷을 못 입겠던데요. 여기가 완전 딱 붙어가지고. 요즘 슬림핏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게 쫙 잡아주는 남자 보정용 속옷도 있잖아요. 아, 그래. 그리고 모든 놀랍다. 드라마에 여성 팬들을 위해서 고뇌하는 남자 주인공의 샤워씬 정도는 서비스로 나와주는 그렇게 해서 엄청 관리하고 또 그 남자 연예인들의 몸 때문에 일반 남성들도 초콜릿 복근을 가져야 하고 뭐 탄탄한 뭐 긴 다리 뭐 수트핏이 살아있는 몸에 굉장히 본인들도 뭐 단백질 먹어가면서 운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네. 것 같아. 내 주변에도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곰 수치라는 게 있어요. 곰. 수치. 그래서 소곰이냐, 작은 곰이냐, 아. 중곰이냐, 대곰이냐에 네. 따라서 매력 지수를 매기고 있는데 저는 한 중곰에서 대곰에 넘어가기 직전에 약 그 정도의 남성이 굉장히 매력이 폭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잡지에도 앞에 그렇죠. 테디베어 같은 남자분들. 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른 남자를 원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배가 나온 남자가 인기가 많다. 그게 부의 상징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 논문도 찾아보고 했더니 여성의 몸과 그 패션 모델에 또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 이 풍요로운 전후 시대에는 글래머러스한 그 이제 마릴린 먼로 같은 그런 몸매를 선호했다면 이제 60년대 이후에 경제적인 침체, 사회적인 불안, 뭐 냉전, 베이비붐, 히피 이런 키코드들이 나오면서 그 유명한 트위기가 나온 거죠. 깡마르고 보이시하고 짧은 커트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리고 이제 먹을 게 별로 없고 입을 게 별로 없을 때 조금 먹고 조금 가려 이거지. 그 트위기가 나쁜 여우냐 그 때문에 다 이 모양 입꼬리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 80년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스포츠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강함과 우아한 섹시함, 그래서 이제 탄탄하고 이런 근육이 강조되는 모델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사회적 배경이고 어떠한 문화적인 감수성이냐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몸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 고칼로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마르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예. 그 김지영 편집장님이 음식도 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아동이나 청소년 비만이 되게 높잖아요. 그게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고칼로리여서 적게 칼로리를 섭취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맞아요. 세상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음식 문화하고도 정말 관련이 맞아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먹방이라든지 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붐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데 내가 먹은 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다를 노출을 해서 나를 또 어필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또 내가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다를 노출해야 되는 거면 그러니까 뭔가 외식 산업 에서 내가 돈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또 돈을 들여서 살을 빼서 그 미용 산업에 이바지하고 뭔가 갑자기 뭔가 로마 황제가 생각나는군. 먹고 털고 먹고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저는 테이스터로 T로드라고 생각을 해요. 예쁜 그 MC들이 나오는데 예쁘고 날씬한 MC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먹는 살찌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배용준의 여자로 알려진 그리고 네. 그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깡마른 편에 속하는 박수진이라는 여자와 이제 다른 아이돌 여자 그룹의 여자가 나와서 정말 열심히 먹어요. 와구 막 식당 몇 군데를 전전하면서.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찍는 거지. 근데 그 한 번 먹고 일주일 내내 굶을 거야. 본인이 아마. 직접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도 저렇게 날씬한 몸을 가지는 건 자기 관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연예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날 외에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 완전 근데 사람을 거의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음식을 직접 하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재능도 많아. 모델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끼가 좀 책도 있으신 것 만들고 같아요. 어? 강연도 잘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어요. 한 번 사는 거니까요. 음식하는 네. 이야기 잠깐만. 그 사실 제가 처음에 그 학교 입학할 때는 별로 그렇게 막 요리하는 거 이런 거에 그 큰 뜻이 없었어요. 내 친구들은 뭐 지금 뭐 호텔에 취업한다든지 스타 셰프가 된다든지 막 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그 요리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절대 요리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 자취방에 불려서 생선 구워 먹이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자취하고 혼자 살고 이러니까 그때 저희 학교 앞에 치킨이 2마리에 14,000원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싼지. 치느님. 네,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는 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먹지 않고는 그 시간을 버텨오지 못한 저는 그래서 진짜 치킨에 너무 감사해요. 치킨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네, 모든 미용실이 여건을 아니라. 네, 2마리 치킨. 두 마리에 14,000원 치킨 집에. 아,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 에피소드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들어보면. 전화를 했는데 아저씨가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치킨 2마리 반반에 무만히 갖다 드리면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번호 외우셨어요? 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 아저씨 얼굴도 안 보고 열어가지고 이제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면 몇 조각 남아있고 이제 이랬는데 그날은 용돈이 얼마 안 남은 때였는데 도저히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먹으려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분 좋게 뭔가를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감탄을 하면서 먹어보자. 진짜 너무 막 이러면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더니 제가 반마리를 채 못 먹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반마리 먹었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허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그날 알고 나서는 뭘 먹어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맛이 이게 어떤 맛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신다 그러잖아요, 음식. 그러지 않고 이제 맛있게 먹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런 스트레스도 좀 줄고 실제로 그때부터 몸무게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막 운동해서 살 빼야지 이런 게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좀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 미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약간 다 동의가 되는데 네. 왜 비싼 레스토랑 가서 이만큼 접시에 올려놓으면 화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66100에서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노센트 플레저라고 하는 플레저를 하고 예. 있어요. 그 길티 플레저라는 단어는 요즘 되게 많죠. 예. 예를 들면 그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그 휘핑크림 많이 얹어주시고 자바칩 추가해서 뭐 더블샷으로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넌팻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서 먹으면서 살찌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꼭 한마디 하면서 네. 마요네즈는 하프 마요네즈로. 그러니까 요즘 백종원 씨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프 먹으면 뭐하러 그렇지, 마요네즈를 먹느냐고. 마요네즈는. 저 100% 동감합니다.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길티 플레저,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먹는 거 자체가 뭐랄까 되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좀 맛있게 먹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미식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66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왜 채식을 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사람 같고 환경을 생각하고 뭔가 동물을 트렌드세터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육식을 하면 굉장히 뭔가 그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고기와 관련된 푸드마켓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헐, 어떻게 하지 나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이 나는 있는데 어떻게 그 하지? 책 제목이 고기 수첩이에요. 아, 정말요? 꼭 사서 보세요.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 허기를 달랩니다. 아니 저는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기아와 투쟁을 했고 빈곤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 맛의 단위가 칼로리라는 거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단 것과 같이 칼로리가 높은 거를 보면 맛있다 먹어두자라고 DNA에 각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맛의 단위는 칼로리예요. 정말. 아니 그런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사람이 먹을 때 그 순간조차도 이게 내 살로 가고 살을 그다음에 또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정신 세계를 체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지배받고 있다라는 게 이 식문화에 그대로 다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상태가 된 거야. 저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비키니 몸매를 만드는 법이었어요. 알려주세요 그 팁을. 그 비키니 몸매를 지금도 만드실 수 있어요. 나가셔서 일단 1번 비키니를 삽니다. 2번 입습니다. 네, 그러면 끝이에요. 사러 갑시다, 마땅. 저한테 이거 저 만들어야 없어요. 돼. 66100 마켓에서 사야 돼. 나한테 맞는 게 없어 시중에는. 아니 끈으로 저기 사이즈 조절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비키니 중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비키니 몸매를 만드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해외 무슨 호텔 풀장 이런 데 가면 유독 한국 여인네들만 비키니를 입고 물에 잘 안 들어가세요. 바깥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돌아다니시고 뭘 드시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물을 즐기러 이렇게 오신 분 같지는 않더라고 생각해. 그 또 수영복의 브랜드도 살짝 강조해 주시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보여지는 모습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요즘 흔히 폐완 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맞아요. 얼굴과 몸인데 이 편집장 얘기 듣고 나니까 패션의 완성은 애티튜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자세, 짜세. 자세 어떤 나의 어떤 마음가짐. 나 예뻐.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도 올라오는 게 보여져요. 그 있잖아요. 그 뚱뚱한 사람인데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으로 사진 찍었을 때와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렇지. 찍었을 때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네, 맞아요. 그런 사진들 막 올라오고 우리나라 모델들은 아니지만 외국 모델들이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공유될 때 예전보다는 뭐 비웃는 소리도 많이 없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다 찡그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는데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맨날 나한테 이렇게 못난이 울레미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맞아요. 규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항상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를 더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전부 안 이뻐 내가 봐도 사진이 이러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삶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 순간부터는 다 사진이 웃는 사진 내가 봐도 너무 내가 웃는 얼굴이 예뻐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오늘 들었어요. 편집장님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되게 표정이 밝아 보여요. 웃는 얼굴이 이렇게 얼굴에 장착된 느낌. 이렇게 된 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아. 모델 데뷔하고 나서인데 제가 미국에 처음 데뷔하러 갔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의 어떤 애티튜드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도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단 비난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혹은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쌍꺼풀이 없니? 이런 얘기는 해도 야, 너 정말 되게 매력있다. 아니면 넌 뭔가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에 되게 인색해요. 그리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너 요즘 살찐 것 같아. 살쪘다고. 나보다 살찐 것으로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여성들이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 처음 갔는데 야,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눈동자색이 신비로워. 그냥 검은 눈인데 그냥 머리가 검정색일 뿐인데 야, 너 정말로 동양에서 온 인형이구나. 막 이런 네. 그런 책에서 보나 할 법한 이 말들을 칭찬들을 누구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단어 속에 쌓여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우리 강 작가는 정말 중국 인형같이 너무너무 그냥 이쁘게 생겼어. 중국은 뭐지? 앞에 붙은 예쁜 중국인. 코테이션 딱 붙여서 이렇게
중국. 중국 왜 중국이 어때서? 중국 비하 발언인가요? 그거. 모든 중국인들의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양꼬치는 지금 떠오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여성들이 그래, 다 맞는 말이야. 그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를 위안을 하면서 우린 정말 아름다워라고 하지만 문 열고 한 발짝만 딱 나가면 다시 숨이 확 막히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직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맞는 말이지만 맞아요. 결과적으로 난 그런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고만 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가혹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근데 정신 승리를 먼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모델 하기 전이나 후에 느꼈었던 것들은 뭐 내가 일단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도 뚱뚱한데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결국은 사회가 조금 더 발전된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각자의 개성들을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책을 만든 거죠. 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 밖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 여성들을 바라보는 여성뿐만 아니지 요즘은 뭐 여성 남성 가릴 거 없는 이 외모주의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강남에 이제 더 이상 한상이 완전히 깨졌는데 강남 주변의 모든 역에 내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형외과 간판이 있고 정말 많은 성형 그 전후 사진들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개의 역이 계속 똑같은 그 사진을 계속 보고 가면 어떤 생각이 그 안에서 드냐면 수십 명씩이 다 누워서 다 수술받고 있어. 아 이게 그냥 정말 이런 얘기는 좀 표현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고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도 필요하고 즐거운 일들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예뻐지고 싶은 욕망 이런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약간 병리적인 현상이고 저한테 해를 끼친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김지향 편집장님이시나 뭐 린민 반대 서명 같은 게 저는 나타나는 게 되게 좋은 에너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함부로 비난할 자격을 그들에게 주진 않았잖아요. 내가 왜 그냥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비난받아야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또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난 뚱뚱해. 난 못생겼어. 코가 낮아. 피부가 지저분해. 나 스스로에게도 나를 비난하니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약간 건강하지 못한 사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들어요. 중요한 것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 어떤 소수가 있고 다수가 비난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쌍방이 그래. 서로가 그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그러니 서로가 괴로운 이 일을 서로가 합리적인 선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끝없는 그러니까 외모가 능력주의와 똑같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정말 회사 같은 데 입사할 때 듣는 말 중에 그런 말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능력 있는 애들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다. 예. 이게 분리가 사실 되어 있어야 이게 외모 지상주의니 뭐 이런 옛날에 얘기 나오는데 드라마의 이제는 남자 아니죠. 주인공은 돈은 많은데 싸가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돈을 가진 사람이 품성도 갖추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남자애는요. 딸을 낳자마자 보험을 들었어요. 그 갓난 아이를 두고. 크면 박두도 고쳐주겠다고. 아이고야. 그래서 보험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그 부모들이 뭐 이제 아주 여건이 안 되는 집은 또 그래서 더 탈락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웬만한 조금 이제 이렇게 집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은 대학 들어갈 때부터 성형을 단계적으로 시켜줘요. 취업을 시키려고. 우리 때 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까지가 운전면허 혹은 쌍꺼풀을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옛날에는 쌍꺼풀 하나였잖아. 근데 1차는 얼굴, 2차는 뭐 몸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쭉 그 계획을 짠다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그 깊은 다들 장탄식에 제가 그 연애 못한 사람, 이러면 또 연애 못한 사람 비하 발언. 그러니까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제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상담해 올 때가 있으면
제가 뭐 연애를 잘해서 뭐 이런 충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은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런 여자도 예쁘고 저런 여자도 예쁘게 보이는 남자들이 연애도 잘하고 키가 큰 남자도 좋아하고 키가 작은 남자도 좋아해야 이게 연애가 잘 되는데 내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이게 연애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들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대한 기준이 이제 남성의 시각이거나 혹은 그것이 체화된 여성의 시각이거나인데 이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욕망이라는 거죠. TV에서 이 얼굴이 예쁜 얼굴이야. 이 몸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야. 이것이 아니면 너는 실패자인 거고 살아갈 가치가 없어라고 말해주는 욕망이 우리에게 학습된 거죠. 마치 당연히 서울대를 가야 하고 당연히 뭐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마무리해서 우리가 다뤄봐야 될 부분일 텐데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저는 이 뒤에 엄청난 배경들, 이윤의 논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형 산업과 그리고 그것을 또 보완해주고 있는 이 엄청난 그 미용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작동을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마담님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갈 줄 모르셨죠? 역공이다. 그러면 도대체 김 대표와 강 작가는 왜 있는가 빨리 얘기해봐.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의료법상의 이 성형수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그 의료 광고도 지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5개 광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 내 광고는 된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지상과 지하의 차이였던 거고 음지에서 그런데 지하철을 훨씬 많이 타고 다닌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뭔가 이제 불합리한 제도들을 다시 좀 정비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렛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는 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네. 저는 그 폐지하시는 것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폐지도 폐지인데 예를 들면 19세 미만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것들을 보고 당연히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 아까 말씀 주셨는데 브라질은 그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모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10대 때부터 모든 성형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걔네들은 14살에 거의 모든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가 10만 건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하루 방문자 10만 건.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포털에 클릭만 하면 일단 옆에서 성형 관련 광고들이 두루룩 다 뜬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몇 개 뭐 자기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만 딱 검색해 보면 그 문제는 성형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추기는 이러한 것들이 인터넷 안에 다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약간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이크오버 쇼나 뷰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제 뭐 시청 제한, 그다음에 혹은 궁극적으로는 폐지 이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사랑하는 아줌마로서 TV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뭐 좀 뚱뚱하다는 이유로 혹은 뭐 외모가 좀 이렇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긴 얼굴은 조폭형 얼굴, 이렇게 생긴 얼굴은 지난번에 심야식당에 보니까 그 뚱뚱한 여배우는 만화가로 네. 이렇게 나오던데 왠지 그런 직업, 집 아래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게으른 직업. 이렇게 어떤 사람의 외형과 몸으로 그 사람의 모든 캐릭터를 정해져 버리는 게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입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규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통신시민위원회 이런 데서는 민상토론이나 낙타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뚱뚱한 여자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너무하지.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비하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왜 규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체화되고 아이들도 되게 당연하다고 학교에서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TV 개그 프로그램 보고 똑같은 대사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놀리고 그리고 아이들 또 상처받게 되고 그런 걸 좀 제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떤 저는. 때는 정말 너무 비인간적인 것을 개그 소재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앉아가지고 수천 명이 웃고 있고 이런 건 정말 그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양성의 존중이라든가 인권의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는 미국이라든가 이게 유럽 같은 다른 나라였으면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을 만한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법적으로 걸면 다 처벌받을 만한 것들이 그쵸. 공중파에 그렇죠. 버젓이 방송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미디어에 뚱뚱한 사람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아는 그 플러스 사이즈 단역 배우분이 있는데 아줌마도 날씬해야 되고 청소부도 날씬해야 되고 그 엄마랑 할머니도 심지어 날씬해야 된대요. TV에 나오려면 맞아요. 일정 이상 날씬해야 된대요. 근데 그 우리 사회에 뚱뚱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뚱뚱한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네, 캐릭터. 극단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66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거죠. 88은 나오는데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99에서 100 정도로 뚱뚱해. 그러니까 아. 100kg 정도에 육박해야 저 사람 뚱뚱해.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은 재밌는 사람 혹은 뭐 그 뚱뚱하기 때문에 가지는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 5566, 뭐 77 이런 되게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TV에 안 나오고 그냥 되게 딱 인형 왜 저희 어렸을 때 인형놀이 하듯이 네. 인형들은 다 체형이 똑같잖아요. 아까 할머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의료란다 성형에 그 가장 많은 호구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지. 지금 완전히 그 노년층 분들이더라고요. 땡겨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효도로 네. 성형해드리는 게 문제고 그것도- 안티에이징 시대에 정말 보톡스도 엄청나게 그것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줘야 되고. 프랑스의 사회당 그 올리비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BMI 지수 18 이하의 모델은 그 광고주가 그런 모델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을 맞게 하는 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물론 BMI 지수가 키와 몸무게의 그냥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물론 프랑스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뭐 논쟁이 있었지만 그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거식증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10대들의 거식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급식하는 날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돈가스 이런 메뉴 네네. 있잖아요. 근데 잔반 없는 여자애들이요. 날. 다 푼 다음에요. 딱 먹고 다 남겨요. 음. 몇몇 아이들이.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것만 즐기고 딱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그걸 포만하겠다라고 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도 봤어요. 아이고야. 아이들이 10대 뭐 기껏해야 15살, 16살짜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거식증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김지영 편집장님 앞으로 좀 계획 얘기 좀 들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더 멋진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많이 스펙트럼을 넓혀보자라는 게 이제 계획이고요. 네. 폐가 나지 않고.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그런 네. 거 광고 좀 알려주세요. 해주세요. 해도 되나요? 네, 네. 우리는 마음껏 하세요. 와, 시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1년간은 정기 구독을 받아서
그 유지를 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정기 구독도 하실 수 있고 저희 네. 홈페이지나 뭐 SNS 채널을 통해서 뭐 뉴스 같은 것들 접하실 수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러스 사이즈 의류에 네. 대해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기대돼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다양성 그리고 내가 나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인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든든한 백이 생겼구나. 네, 얼마든 좋구나. 최소를 뛰어넘어 이제 굉장히 패셔너블한 옷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책을 구독하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네요. 네. 아. 66100을 이제 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시간 반 가까이 IM66100.com. 네,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많은 얘기들 중에 그래도 이것 하나만 다시 확인하기로 해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자, 당장 우리는 비키니 사러 가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